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고관절 통증. 고관절의 대표 질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해 봐야 한다. 무혈성 괴사란 혈액순환 장애로 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뼈가 썩는 병으로 대퇴골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몸체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고관절이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제주대학교 병원 남과구 교수와 함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퇴행성 관절염 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줘야 될 30대 가장,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할 40대 가장, 그리고 이제는 삶의 여유를 지켜야 될 50대 남성,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뒤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가수 김경호 씨, 배우 이영하 씨, 배우 이의정 씨, 그리고 프로야구 김재현 선수입니다. 이분들 모두 한때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힘들어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그 말인즉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희귀 질환을 불리었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 병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을까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7년에 2만 2천 명이던 것이 2014년에 2만 6천 명으로 18%나 증가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가율이죠.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오늘 제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다리 쪽입니다. 골반을 이루고 있는 뼈의 일부분이고요. 이쪽이 무릎 쪽입니다. 대퇴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컫는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연결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고 튼튼한 뼈입니다. 대퇴골을 자세히 보시면 대퇴골 부분 중에 머리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칭하여 대퇴골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퇴골두의 둥그란 면과 골반 쪽의 비구의 둥그란 면이 만나서 마치 절구 형태의 관절을 이루는 것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명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대퇴골두로 가는 혈행에 장애가 생겨서 괴사, 골 조직이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뼈가 썩는 것은 아닙니다. 괴사란 뼈가 단지 죽을 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8세였고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중에 남성이 77.7%, 10명 중에 8명은 남성이었습니다. 국내 연평균 추정 환자는 1년에 한 1만 4천여 명 정도이고 유병률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에 더 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인공고관절 수술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5% 환자에서 하루에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음주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20% 넘는 환자의 비율에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양측으로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외상 요인, 비외상 요인 나눠져 있는데요. 네. 외상 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요인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거긴 하죠. 첫 번째 원인은 대퇴골두 골절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대퇴골 경부,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에 골절이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고관절이 탈구됩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추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게 발생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원인이 있는 외상 요인은 20% 미만이고 대부분은 그러네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외상 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80%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외상 첫 번째가 요인, 원인. 술입니다.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험인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불가피하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거나 아니면 전신적 혼방성 난창이 있거나 아니면 귀에 병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 경우 또는 뇌사 상태나 빠져서 중풍에 의해 스테로이드를 고강도로 쓰게 될 경우에 이럴 때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지만 위험 인자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잠수병도 비율이 높은 위험 인자기도 하고요. 기타 혈액 질환이거나 혈전증이 있거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심지어 에이즈 등에서도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허리가 아파서 허리 MRI를 찍었다가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좀 더 병이 진행해서 대퇴골두에 함몰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거동하기 힘들고 특히 체중 부하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특히 양반다리 하는 자세가 취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 병이 더 경과되면 대퇴골두가 점점 망가지면서 다리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요. 걸을 때 절뚝절뚝하게 됩니다. 고관절 전문의가 아니면 특히 초기에는 단순 방사선 사진만으로 진단하기는 힘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 환자는 양측 모두의 병이 있는 환자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대퇴골두 머리 부분 안에 음영이 좀 감소된 좀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틀어서 찍은 개구리 다리 좀 찍은 아래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완전한 원을 이루지 않고 조금 감소된 형태를 보입니다. 왼쪽에는 뭔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오른쪽도 자세히 보면 전문의가 보면 음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엑스레이로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런 상태로 그냥 뭐 단순한 통증이 있지 그래서 진통제만 먹고 지내다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양측 다 고관절 골두가 완전히 망가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고 목만 남아있는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정말 형태가 진짜 다르네요. 앞에 사진과는. 네, 그 양쪽 다리가 다 짧아지게 된 환자고요. 이렇게 심해진 경우에야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MRI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환자고요. 네. 환자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왼편에 보이는 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정상인 좌측과 비교해봐도 우측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사진은 CT입니다. CT도 대퇴골두를 주변으로 해서 찍었고요. 좌측은 정상인 쪽과 비교해봤을 때 우측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MRI입니다. MRI를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신호가 균일하게 보이던 것이 오른쪽에 보면 검고 하얀 부분도 있고 위에 테두리가 있는 그렇게 망가진 병변이 보입니다.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고요. 그 아래 사진에서도 보이면 검게 보이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맨 아래 것을 보시면 좌측에 동그랗게 하얀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환자는 양측 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는 환자이죠. 이렇게 초기에는 MRI가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RI를 찍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을 확진하고 또 하나는 아픈 쪽 말고 반대측에도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괴사된 부위의 크기하고 위치가 예후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기하고 위치를 확인하면 병의 경과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제1기는 괴사는 있으나 엑스레이상 정상으로 보이는 상태이고 제2기는 엑스레이상 대퇴골두 내에 아까 보시던 바와 같이 음영 감소된 병변이 관찰되는 단계입니다. 제3기부터는 골절이 일어나면서 골두 함몰이 진행되는 시기이고 제4기는 그게 심해져서 비구 쪽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절염이 초래되는 말기입니다. 우선 이 병의 예후는 처음 걸렸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 괴사된 병변의 크기하고 위치가 중요하고요. 크기가 클수록 예를 들어 대퇴골두의 50% 이상을 차지할수록 그리고 위치가 체중 부하를 하는 전 외측에 위치할수록 예후가 안 좋고 골두 함몰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주 초기에 병변 크기가 아주 작고 체중 부하 범위가 아니고 내측에 있다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은 이미 골절이 일어난 상태이고 골두 함몰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2기와 3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괴사된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벽을 쌓아 보호합니다. 따라서 괴사된 부위와 정상 조직 사이에 벽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벽이 정상 부위에서 방어하는 기전이 있지만 괴사된 부위에서 그 벽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이 안 좋아서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골수내 압력이 증가돼 통증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그 벽에
여러 개의 숨구멍을 내서 하는 다발성 청공술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가운데 큰 숨구멍을 내는 중심 감압술 같은 것도 있으며 중심 감압술도 여러 가지 줄기세포라든지 골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생체 비골이식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퇴골순의 산소 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압 산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중국 쪽에서는 골두암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의학 기술로는 괴사된 부위를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괴사된 부위를 살리기보다는 괴사된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서 골두암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골두암모를 예방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지 괴사를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괴사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로 무릎이나 손목 같은 데로 옮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괴사가 생겼는데 거기에 다시 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괴사된 부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크기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발성 청공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바깥쪽에서부터 대퇴, 목, 경부까지 굵은 철사 같은 걸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구멍을 터주는 거고요. 이 효과로는 골순의 압력을 낮추고 대퇴골두 함모를 어떻게든 진행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다음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인데 네. 양쪽을 다 수술한 환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가운데 하얗게 들어간 부분이 보이고 골두 내에도 하얗게 뭔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가운데 큰 터널까지 큰 구멍을 뚫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잘게 쪼갠 뼈를 아주 촘촘히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된 부위를 가득 채우게 되면 골두 함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해서 시도하는 방법이고요. 네. 다음 사진은 마찬가지로 터널을 가운데 크게 뚫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비골, 아랫다리에 있는 얇은 뼈입니다. 얇은 뼈를 혈관과 같이 추출해서 생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생이식과 더불어 대퇴골두 내에 촘촘하게 있는 사진으로 봐서 골이식까지 같이 시행한 환자입니다. 다음 사진은 만약에 골두 함몰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중 부하를 받는 부분이 외측입니다. 외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서 봐서 바깥쪽이고요. 바깥쪽에 있던 괴사된 부위를 나사가 있는 중간 부위, 그러니까 대퇴골 경부 아래쪽에서 절골술을 시행해서 180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괴사된 부위가 체중 부하에 있던 부분이 내측으로 돌아가면서 체중 부하 부위를 피하게 돼서 골두 함몰을 예방하려고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 뚜렷한 효과를 본 방법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는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물론 3기까지 아까 말했던 병기에 따라 3기까지는 시도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괴사부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해서 전체적인 성공률은 30에서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자기 뼈, 대퇴골두를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시도되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초기, 중기, 그때는 어떻게든 자기 관절, 자기 뼈를 살려보려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거고요. 중기, 말기로 가서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힘들면 마지막 방법은 손상된 대퇴골두를 제거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보여드렸던 정상 관절 모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대퇴골두가 손상이 많이 되고 비구도 손상이 되어 있으면 수술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상된 대퇴골두 제거하고요. 네. 손상된 비구도 같이 제거해서 인공관절을 이렇게 치환하게 됩니다.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들어가는 모형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이 직접 수술한 양측을 수술한 환자의 사진이고요. 네.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수술한 환자들을 보면 40대 남자의 경우는 왼쪽에 문제가 있어서 왼쪽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고요. 다음 분은 50대 여자분인데 마찬가지로 왼쪽에 문제가 있어서 좌측을 인공고관절 수술로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인공관절은 모형에 보이신 바와 똑같습니다. 골반 쪽에 들어가게 되는 비구컵과 비구컵과 대퇴골두, 인공골두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라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골두가 있고 그리고 대퇴골내에 삽입하게 되는 대퇴추대가 있습니다. 대퇴추대 및 비구컵은 그래도 우리 뼈에 가장 가까운 금속인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표면이 거칠게 처리된 이유는 거칠게 처리되어야 그 사이사이로 뼈가 절아 들어가서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도 미국 연수를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 인공관절 수술하는 의사들의 수술 술기나 재료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최신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수술기도 세계 어느 국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고관절 수술 경험이 많은 고관절 전문의의 수술을 받아야 수술의 결과도 좋고 합병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겠죠.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실은 R로 쓴 게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보시면 인공골두가 컵 안에 위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쪽 뒤쪽으로 빠진 것이죠.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개는 수술하기 내에 1년 내에 조기 합병증으로 많이 오고요.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이른 시기에 환자가 고관절을 과도 굴곡하거나 그 안쪽으로 과도하게 내외전하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인공관절을 하였는데 감염이 된 상태고요. 보시면 비구컵 골반 쪽에 박히는 컵이 네. 골반 안에 파고들면서 위로 좀 올라가 있는 게 그렇네요. 보이실 겁니다. 감염이 되면서 그중에 이런 거를 뼈가 썩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균이 들어가게 되면서 관절이 자꾸 골반 내에서 놀게 되는 거고요. 다음 거는 골절입니다. 네. 아래 보시면 오른쪽이고요. 대퇴주대가 있는 대퇴골의 연속성이 깨지면서 부러져 있는, 어긋나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외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골룡이 심해지면 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네. 이건 세라믹 관절면을 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데서 뛰어내린 이 환자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라믹 보시면 인공골두가 여러 가지 파편으로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라믹이 박살난 거고요. 세라믹이 박살나면 정말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배구, 농구 같은 건 피하게 권고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사진은 장기합병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골룡이와 더불어 인공관절에 해리가 발생하면서 비구컵이 골반 위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환자는 걸을 때마다 인공관절이 덜렁덜렁하는 상태였고요. 그런 문제점이면 재치 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그리고 하지부동, 하지 길이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공 슬관절 수술, 인공 무릎 수술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은 수술 부위도 깊고 크고 그리고 더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만족도는 통증 면에서 비교해보면 인공 무릎 수술보다 훨씬 낫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시게 되면 특히 초반 3개월이 중요한데요. 그 3개월이라 의미하는 것은 수술할 때 절개하고 들어갈 때 주위 관절낭이나 근육, 인대들을 절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물려면 3개월의 기간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3개월 기간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90도 이상 고관절을 굴곡하지 말고 과도하게 내외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제식이 아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앉은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탈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오랫동안 고관절이 아파서 단축이 되어 있다가 수술하면서 다리 길이가 늘어나면서 골반이 기울게 되고 골반 경사 때문에 수란 부위가 길어졌다고 절뚝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목발을 단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반인들 오해하시는 바와 달리 수술한 부위의 반대쪽으로 짚어야 수술한 쪽의 체중 부하를 좀 감소시켜서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활동 중에 권하고 있는 것, 권장하는 것과 권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권장할 수 있는 스포츠는 걷기, 빨리 걷기, 수영, 골프, 테니스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라톤, 빨리 달리기, 축구, 농구, 배구, 미식축구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골괴사.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수록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을 뿐이죠. 만약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증상이 있다면 병원의 고관절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